내일 삼성전자가 이걸 발표하게 되면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정말 지금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영업이익률, 돈을 버는 기업 중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책 미국 주식 비법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 부록이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책 표지 안쪽에 열어보시면은 QR코드가 보일 겁니다. 그 QR코드를 카메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은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한 2026년 하반기 유망 산업과 유망 종목들 리포트가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친 실적이 또 나옵니다. 내일 7월 7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대로 나오면은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어떤 1위? 돈 제일 잘 버는 회사 1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니, 메타니, 엔비디아니 이런 회사들을 그동안 동경해왔지만 그런 회사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면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으로 최대 10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조가 아니고요. 영업이익,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빼고 남은 걸 봤더니 100조라는 겁니다. 1년에 100조도 아니고요. 분기에 100조, 우리가 1년은 4분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지금 2분기, 한 분기 만에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증권가의 최대 예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5조 원에서 112조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0조 원도 그렇게 무리가 있는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럼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1위가 알파벳, 구글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지금 1년 동안에 132 빌리언 달러,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면은 10억, 100억, 1000억, 1320억 달러를 버는 겁니다. 1320억 원 아니고요. 1320억 달러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환율 1529원 기준으로 201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 1위가 1년에 200조를 버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100조를 법니다. 그러면 만약에 4분기라고 치면은 300조에서 400조가량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었던 구글이니,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지금 1분기 때와 2분기 때 영업이익을 합산해 보면은 최대 157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때 57조 원 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 100조를 더하면은 157조.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연 300조 가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 실적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국내 회사가 엔비디아, 애플 이런 회사들을 다 제치고 세계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인데 그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2분기 때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45% 올랐습니다.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가격이 45% 오른 거고요. 낸드 플래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평균 판매 단가는 6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세대 HBM4, AI 시대의 굉장히 핵심 요소가 되는 HBM4가 지금 엔비디아 공급을 좀 확대하고 있죠. 그동안 HBM3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다음 세대인 6세대 HBM4에서는 엔비디아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모바일, TV, 생활 가전, 냉장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활 가전 부분에서는 조금 마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좋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돼? 2027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이니까 일단 올해는 괜찮고 2027년이니까 내년 말까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년 언저리 되면은 슈퍼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는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냥 부족한 상황과
슈퍼사이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로 돈을 벌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겠구나. 2027년에는 슈퍼사이클이 좀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예상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362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7년 내년에는 무려 500조 원. 300조도 대단한 거거든요. 아까 구글이 어땠어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200조를 법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360조, 내년에는 500조가량 버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로 이제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려가는데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하지만 2027년에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499조 원에서 뭐 한 380조 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전 세계 뭐 우량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많이 벌긴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추세가 꺾이면은 돈을 잘 벌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가 이제 월스트리트, 미국의 이제 금융권이죠. 거기서는 메모리 부족을 해소하는데 2년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정도는 메모리가 부족해. 2년 후에는 안 부족해?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년 후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GPU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의 TPU, 그리고 오픈 AI의 뭐 AI 칩, 테슬라의 AI 칩 5, 칩 6,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만한 그런 많은 지금 AI 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납품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의 D램과 HBM을 합한 것도 있지만 이걸 탈피한 넥스트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오히려 반도체가 안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어찌됐든 뭐 미래는 모르지만 일단은 2027년까지는 부족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호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들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면 다 좋나요? 아니죠.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라는 말은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반도체 관련주다 넣으면 갈까요? 지금은 가겠죠. 하지만 나중에 슈퍼사이클이 끝나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을 잘 버는지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870조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략 내년에 2027년에 499조 원을 번다고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뭐 500조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퍼는 EPS로 계산하는 건데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영업이익으로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보면은 퍼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퍼가 25거든요. 높은 상태입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평균 퍼는 10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가가 왜 올라갔어요? 미래 기대를 선반영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증권가의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올해도 영업이익을 잘 내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을 잘 낸다면 퍼는 다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30만 원이니까 높고 40만 원이니까 높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렇게 이제 퍼가 3으로 낮아지면은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메모리 호황이 이어진다면은 증권가가 예상하는 50만 원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메모리 호황이 이어진다면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럼 사놓고 내년까지 잊어버리면 될까? 뭐 계좌를 자꾸 보면 안 된다는데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면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식은 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호가창을 보고 있어요.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 29만 원 막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나요? 또는 계좌를 보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뭐 6% 올라가지고 내가 100만 원 벌었어. 뭐 다음 날 또 7% 올라가지고 200만 원 벌었어.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실적, 회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떤지, 그 실적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회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돈은 잘 벌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과급. 결국은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떼주다 보면은 그 돈이 한 12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노조에서 제안하는 그런 성과급을 떼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겠구나. 아까 우리가 100조 정도로 봤지만 뭐 한 14조 떼주면은 86조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주가는 어디에 수렴해요? 실적에 수렴하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회사의 실적, 영업이익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리딩방, 뭐 어떤 밴드, 텔레그램 이런 데서 막 종목을 알려주고 사세요, 파세요. 그런데 들어가면 돈 벌 것 같죠? 대부분 사기기도 하고요. 못 법니다. 아, 참고로 뭐 저를 사칭하는 뭐 밴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걸어놓고 그냥 제파인 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거나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을 리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니까 절대 그곳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리딩방보다는 회사의 그 영업이익, 뭐 매출 아니면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8월 달에는 미국 주식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회사들의 사업 구조, 돈을 버는 방법들, 이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7월 20일 되면은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